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다고 했었죠. 특검은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구치소 진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친윤과 통일교를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 오늘은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압수수색을 하겠습니다. 특검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수사 무모 의혹 등을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해서는 서울과 가평본부를 비롯해 한학자 총재 거처가 있는 천정군과 통일교 내 부속시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요, 오늘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구속 절차적 하자 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실 예정이세요? 건강 안 좋은 부분에 자료를 제출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모스크한 불출석 접견도 그럼 가능했었던 건가요? 건강 상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이 시각 현재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나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왔어요. 그럼 세 분 먼저 소개해드려요. 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직접 몸이 안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구속적부심에 나온 것이 재판부에 조금 유리하게 반영이 될까요? 사실 재판부가 지금 쟁점되는 부분이 사실은 건강상 이유잖아요. 예. 근데 재판부 판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출석을 했다고 해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는 사실 크게 좌우되진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네. 예. 왜냐하면 근데 다만 직접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 대리인이나 아니면은 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하는 것보다 예. 당사자가 직접 앞에 나와 있으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어떠한 호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전달력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소명을 하고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본으로 하겠죠. 지금 특검에서는 구치소에서 받아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병원 자료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어때요? 사실은 판사들이 보는 건 객관적인 자료죠. 왜냐하면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구속된 피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 지금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할 거거든요. 예. 사실상 그래서 판사들이 고려를 해서 보는 부분은 그런 건강과 관련된 자료인데 그게 반드시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세부적인 검진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구치소에서도 엄연히 이 의료진들이 있고요. 의료진들이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할 만하다고 하면 판사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만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특검 조사 안 받고 있고 재판까지 안 나가고 있는데 적부심에는 나왔다.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는 기대,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구속 적부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정 변경이 있어야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사정 변경이 없어요. 사정 변경이라는 건 뭐냐? 거의 대부분이 진범이 잡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기 행각을 펼쳤는데 피해자가 다 변제가 됐다든지 합의가 됐다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꼭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내팽개 쳐버리고 또 결국에는 건강 악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어쨌든 얼마 전에도 모스탄이라고 국제사법대사 전 이분도 만나려고 하고 또 구속 적부심 청구에는 또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이것을 본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구속 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는 뻔히 다 아는데 예. 다만 이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특검이 이 공소 과정에 빠져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재판 전략 지연으로밖에 그러니까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 그래야지 혐의가 10개인데 예. 막 지연을 시키면은 그래도 9개, 8개로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 저는 실제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의도. 그런데 최상평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몇 시에 몇 분에 출석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계속 벌여왔었는데 오늘은요. 1시간 15분 일찍 법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타이밍이 예. 바로 특검이 모스탄 그 전 국제인권 대사, 그러니까 사법형사제도 대사를 바로 접견 금지시킨 직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특검이 너무 과도하게 나의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가족과 뭐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못 만나게 하는데 그때 모스탄 대사에게 전 교수에게 그 했던 시간은 10분이었거든요. 접견 시간이. 네. 통역을 포함했기 때문에 통역 빼고 나면 실제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될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렇게 짧은 그 접견도 재판부가 그러니까 특검이 나를 이렇게 권리를 제약한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동원해서 맞서겠다. 저는 그런 어떤 맞불 성격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나간 것도 예. 특검이 그렇게 과도하게 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사법 절차 제도를 악용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나는 내가 거기에 나갈 필요가 없지만 내가 소명해야 되는 법원에는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성의 있는 태도로 내 걸 설명하겠다. 뭐 그런 약간 기싸움, 맞불 성격으로 봐야지 예.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특검과의 그런 신경전이 계속되고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에서도 특검 배제해달라고 어젠가요 요구하고. 네. 준비 상황을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PPT를 140여 장 준비했다고 하고 특검팀에서는 한 100여 장 정도 준비했다고 하면 박 변호사님 이거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상 그런데 양측에서 준비한 자료가요. 영장 실질 심사 때 제출한 자료와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된 게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서 양측이 이제 주장하고 소명하는 자료가 추가가 될 건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미 다뤄졌던 부분이고 네. 쟁점을 정리를 하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중 구속이다. 그리고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또 구속이 된 이후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사정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줄어든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사실은 소명을 할 거라서 판사들이 이 자료를 반드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테고 뭐 특검팀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뭐 바뀐 게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박 변호사님 원래 구속 전부심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사실 구속적 흡부심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근데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결론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요. 예. 이 구속 적부심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기간 동안 사실은 이 구속 기간에서 산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는 사실 이 신문은 사실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문기일을 잡아야 되고요. 또 신문은 24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이 신문 자체가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구속 적부심이 잡히면서 특검이 강제 구인 3차례까지 했는데 더 하는 거를 이제 특검 보였나요? 특검보가 구치소 가는 걸 일단 중단했단 말이에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특검이 강제 구인을 더 시도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이제 강제 구인을 더 이렇게 시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정 당국을 좀 알아보니까 네. 교정 당국에서도 이제 강제 구인 절차 그러니까 쉽게 강제로 끌어내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사실 나오라고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예. 그런다고 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강제 구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정 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라는 게 실제로 팔 잡고 이렇게 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딱 끌어가지고 나오는데 할 수야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교정 당국 공직자들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게 자칫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쓰고 있고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실리적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이제 조사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뭐 말하겠습니까? 뭐 묵비권이나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리 차원에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 단독 재판부였는데 오늘은 이제 대등 재판부 예. 3명의 그 부장 판사가 이제 같이 이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 저는 결과는 좀 빨리 나올 것 같다. 이게 또 구속 취소가 한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결과가 어떻게 난지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